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달라져서 어떻게 이혼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런데 이혼은 그 과정이 그리 간단하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고려하고 결정해야 할 텐데요. 만약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잘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때로는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죠. 갈등을 해결하고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이혼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고요. 아시아에서는 무려 1위의 수준이라네요. 그러나 이혼을 결심했다고 바로 헤어질 수는 없죠. 결혼처럼 일정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특히 합의되지 않았다면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경우 잘 헤어지기 위해선 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지금 함께 알아봅니다. 이혼 소송 관련 준비할 것을 알아보기 위해 대구의 한 법률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소송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혼 관련 이야기를 해줄 이혼 전문 이지은 변호사. 그럼 이혼 소송 전 꼭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혼 사유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제 상대방이 이혼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 본인이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밝히는 것이 좋은데요. 추후에 소송을 진행하다가 이것이 밝혀졌을 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이혼 청구만 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혼을 해야 되는 재판상의 이혼 청구 사유에 대해서 밝히시면서 그에 타당한 증거도 같이 제출을 하셔야지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6가지 경우에 해당해야 이혼이 가능한데요. 소장 작성 시 이 사유에 근거하여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집니다. 이때 혼인 파탄 사유에 책임이 있는 즉 유책 배우자는 먼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제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소제기 자체는 가능하고 또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책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그것을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별거한 5년 동안 자녀와 상대방이 사는 집 대출금도 갚고 양육비도 지급한 것에 비해 상대방은 자녀와의 연락도 차단하고 집 비밀번호도 바꾼 것이죠. 다음과 같은 경우 유책 배우자도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받아도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아보는 편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협의혼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나 또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부 간의 공동 명의로 된 재산뿐만이 아니라 부부의 일방이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에 형성이 되었고 그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을 유지 또는 이제 형성하는 데 기여가 있다고 한다면 모두 재산 분할에 포함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금, 부동산, 자동차는 물론 비상장 포함한 주식, 가상자산, 보험, 심지어 미래에 받을 퇴직금과 각종 연금까지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네요.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이혼 소송이 진행되기 한 2, 3개월 전부터 길게는 한 5년까지도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를 해서 이혼이 임박한 상태에서 본인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이제 인출을 한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이제 그 계좌 이체를 시키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으면 이미 잔존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게 되고 재산 분할을 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증거가 중요하죠. 적법한 증거 수집 방법 궁금합니다.
이 소송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는지가 중요한데요. 그 증거 방법에 따라서 증거로 채택이 되기도 하고 증거로 채택이 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상대방 몰래 수집한 증거는 효력이 없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패턴이나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휴대폰을 보고 그 부정 정황이 있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보셨을 경우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셔서 그 동영상을 확보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혼을 진행하며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 점이 있다는데요. 조정이혼에서도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무적으로는 소송의 경우에만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 중인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이지훈 변호사. 이혼 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가사조사라든지 양육환경조사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또한 상당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자녀들을 부부의 너무 지속적인 갈등 상황에 노출시키는 것보다 부부관계를 원만히 해소를 하고 또 부모로서의 역할에만 충실을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왕 이혼을 결심했다면 충분히 고려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후회 없는 결정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